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을 진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 국내 증시가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지금 1%대 넘는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볼게요. 네, 코스피 지수는요, 지금 현재 0.07% 소폭 내리면서 2,417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계속 팔고 있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조금 오르고 있네요. 0.56% 오르면서 855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190억 원대 팔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증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요, 해외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현민 멘토님이 또 수고해 주실 겁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좀 피부가 맑아 보이시는데, 뭐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요즘, 항상 투자 끝나고 나면은 주간장하고 이제 해외 선물 잠깐 비는 시간에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체력 관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저희 멘토님과 이슈 짚어보기에 앞서서 먼저 해외 선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나스닥 지수입니다. 0.35% 오르면서 6,499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P 500 지수 역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0.17% 오르면서 2,612선 유지하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됐고요. 네, 달러 인덱스는 90선까지 올라왔네요. 네, 이어서 금입니다. 지금 골드도 역시 0.01% 소폭 오르면서 1,330달러 거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볼게요. 64달러로 거래 중인 부분 확인됐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해외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기술주들이 잇따른 악재를 지금 고전 며칠 못하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과 테슬라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 알아볼게요. 두 번째는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인 무함마드 왕세자가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이 지금 석유 동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을 첫 번째 이슈 분석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기술주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락 중인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뉴스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페북에 이어서 일단 테슬라까지 또한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아마존까지 대형 기술주의 지금 실현의 계절이라는 이슈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취임하고 나서부터 일단 아마존에 대해서 반독점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 어제 세무조사설 자체로 인해서 조금 강하게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또한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벌써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좀 이제 장기화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보유출 파문 장기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부도설까지 좀 돌면서 지금 계속 이러한 기술주들의 악재로 인해서 미국 3대 지수가 좀 강하게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기술주들의 부진이 지금 미국 증시를 크게 흔들고 있는데요. 이 기술주들이 지금 연일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먼저 전반적으로 뭐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벌써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강한 하락세를 보였을 때 이러한 이유를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네. 먼저 지난주 23일 금요일이죠.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 전기차 이제 모델 X가 폭발하면서 운전자가 좀 사망하는 사례가 다시 조금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정확한 사고는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일단 배터리의 화재의 원인으로 일단 꼽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모델 S가 일단 도로 장애물에 충돌했을 때 배터리가 일단 폭발했다는 이러한 사례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또 중요 문제가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모드 상태였는지도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가 모두 문제하고 일단 관계가 있다면은 최근 전 세계가 일단 자율주행 차량의 안정성에 회의론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강하게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신용평가사의 무디스가 일단 테슬라의 신용등급을 B2에서 B3로 일단 한 단계 강하게 일단은 아래로 낮췄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자체는 한 단계이기도 하지만 B3 자체는 부도 위험이 있는 정크본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강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어제 빌라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존 톰슨 일단 CEO도 일단은 4개월 안에 일단 부도설 자체를 또 언급했던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좀 악재로 많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 소식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국 증시의 흔들림은 사실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앞으로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일단은 미국 증시 자체가 항상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한국에서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어제 미국 기술주들의 이제 조금 하락세가 있었지만 오늘 일단 국내 선물에서는 종가 대비 일단 시가가 일단 상승 출발했다가 다시 한번 살짝 하락세로 돌아서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일단 실적 시즌을 앞두고 또 개별 종목 이슈에 좀 주목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형 IT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주 등 일단은 실적을 앞두고 미국 증시하고 일단 동조를 할지 또는 차별화 경향을 보일지가 일단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기술주에서의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도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이런 주들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관련주 자체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 일단은 조금 지금 바로 움직임 자체가 반영이 되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화가 어떻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쉼 템포를 가지면서 차근차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볼게요. 국제유가 관련한 소식이네요. 어떤 뉴스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펙과 러시아의 이제 석유 동맹 연장이 이제 유가 좌우 일단 최대 카르텔 뜨나라고 이러한 이슈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유가 연장에 대해서 오펙하고 러시아가 계속 합의 기간을 가질 때는 좀 짧게 뭐 단기간으로 1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6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오펙 회의를 통해서 이제 연장을 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이제 석유 수출기구 오펙과 러시아가 10년에서 20년 정도 석유 동맹을 맺는 방안을 지금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실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 언론으로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외 선물 중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들 때문에 계속 변동성이 주어지는지 궁금한 것 같은데요. 어떤 정보들이 영향을 크게 주는 건가요? 네, 뭐 방금 이슈와 같은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어떻게 보면 3번이죠. 네, 지표발표들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이제 API와 그리고 EIA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 이제 시추컨실에서 이제 발표가 있는데요. 네, 이런 관련해서 일단 변동성은 한 주에는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장기적으로는 좀 오펙의 소식들 그리고 생산국가의 에너지 장관들의 이제 발언 등의 이제 유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전일의 경우에는 일단 국제유가가 이제 좀 중과 우려 속에서 일단 하락세를 또 나타냈었죠. 또한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는 이제 원유 생산량이 주연속 계속 증가하면서 1,043만 3천 배럴을 좀 기록하였다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도 밝혔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 65달러에서 좀 지지받던 유가 자체도 64달러 아래까지도 좀 충분히 하락세를 좀 어제 강하게 나타냈었습니다. 네, 방금 우리 멘토님께서 이 경제 지표 중에 원유 재고 두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EIA와 API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API 원유 재고 발표는요, 일단은 미국 석유협회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고요. EI 자체는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공신력이 있는 부분인데, API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수요일 날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약 5시 30분 정도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EI 재고 발표는 매주 수요일 날 이제 11시 30분에 일단 공개가 되고 있죠. 일단 EIA가 탄생 배경 자체가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지표 발표가 나눴는데, 탄생 배경 자체는요, 일단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일단 당시 원유 가격 자체가 시장 경제에 미친 영향이 좀 가장 크다라고 일단은 보였었기 때문에 미리 오일 가격을 좀 전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러한 전망으로 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미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정부에서 석유 제품의 재고량을 좀 엄격하게 수집하고 하면서 일단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EIA가 일단 조금 더 공신력이 있고요. API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기본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많이 거의 종가 끝나고 났을 때 없을 때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원유 재고에 대해서는 EIA 거를 일단 참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AP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EI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일단은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API보다는 EIA 지금 원유 재고 발표가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지표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이슈는 좀 살펴봤고요. 이제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가이드를 주실 텐데요. 매매 전략을 세우기 위한 오늘의 가이드는 어떻게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이유를 답할 줄 알자입니다. 이유를 답할 줄 알자라는 말씀은 내가 투자를 하는데 근거를 이제 정확하게 세워두자,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셨는데, 이제 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하는데, 거의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왜 진입을 하셨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리스크도 많이 드는 분들이 있는데요. 투자라는 자체가 항상 리스크를 안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진입을 했을 때는 명확한 이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이유가 따르기 마련이죠. 또한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이러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지, 또 왜 이 가격대에서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유를 정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실 때도 편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실패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이든 기본적이든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로 이유에 답할 줄 알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이드를 가지고 이제 매매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실 건데요. 요즘에 좀 변동성이 많잖아요. 해외 선물 어제장에는 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먼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먼저 유로FX부터 차트를 띄워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어제 유로FX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4분기 GDP 결과가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일단 좀 상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의 강세로 이제 큰 폭을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일단 지난 4분기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2.9% 일단 성장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일단은 시장 예상치 2.7%를 일단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난번 발표치 2.5%보다 이제 훌쩍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조금 더 가파라질 것이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주요 통화 대비 달러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제 유로FX는 그래서 강하게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유로FX 같은 경우 시가라인 자체가 갱신하기 전까지는 매도 뷰를 좀 보면서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강한 하락세 속에서 눌림 자체에서 일단 잡으시면 좀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5일선을 따라서 강하게 내렸을 때는 좀 투자하기 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금일의 투자 전략 자체로는 일단 전일 저가 라인 자체를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1.23685 라인, 전일 저가 라인에서 일단 지지시에는 일단 저가 매수세야. 이제 항상 이제 달러도 그렇죠. 강한 강세를 보였을 때는 그 다음날 약간 약세와 조정장 자체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유로FX 경우에는 일단 아시아단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상승 자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상승 시에는 1.24270 라인까지 일단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매수로서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무리하게 매수로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현재 그냥 이제 상승을 보인다 하더라도 시가 라인이 1.23700 라인까지 일단 기다리셨다가 눌림 대응으로서 매수적 관점이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차트를 줄이시다 보면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1.236 라인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1.233 라인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 대응으로서 1.242 라인까지 아마 전일 저가가 무너진다고 했었을 때는 1.233 라인까지 일단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유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크루드 오일 경우에는 큰 움직임을 안 보이면서 네, 조금 위아래로 조정 장세를 보였다가 네,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일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좀 증가한 영향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습니다. 이제 EIA는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160만 배럴 정도 일단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예상치인 100만 배럴보다 일단 큰 수치로서 일단은 유가 하락세에 좀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지금 전반적으로 일평균 원유 생산량이 지난주보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만 6천 배럴 증가 1,043만 배를 일단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좀 이목을 집중을 시켰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엇갈리는 상황에서 원유 재고량 및 채굴 장비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계속 단기적인 방향을 잡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아시아장에서는 큰 움직임 자체를 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시가 라인 자체 64점 지금 70 라인 자체가 강한 저항 라인대를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라인대를 올라 안착하게 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65 라인대까지도 일단은 다시 한번 안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 64.70 라인 자체를 갱신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전일 저가 63.70 라인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자체는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아시아장에서도 이러한 야간에 이제 원유 재고 자체 소식을 듣고 아시아장에서 일단 투자 세력 자체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아시아장에서 약간 매도세가 좀 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64.40 라인 자체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반등한다 했을 때는 65.40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65.50에서 63.50 약 200씩 이내에서 일단은 금요일은 이제 부활절이 때 큰 거래가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약간 조정 장세, 제한된 움직임의 조정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달러가 강한,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골드의 경우 이제 강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어제 금 선물 자체는 긍정적인 미국의 일단 GDP 결과 때문에 달러가 반등하면서 6주 내에 일단 고점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금 ETF인 SPDR의 경우 일단은 보유고는 1.2톤 정도 일단 감소를 하면서 846.12톤으로 일단 알려졌는데요. 이미 4.4톤 정도 일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달러화에 따라서 이제 골드가 조금 더 움직임 자체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일단은 전일 저가하고 오늘 당일 시가인 1329 라인 자체만 안 무너진다면은 추가적으로 유로 FX처럼 매수 관점으로 열어두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당일 저가하고 시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1327 라인이 정확하게 무너지는 거 보시면서 1320 라인까지도 열어두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의 경우에는 아시아장에서 아직까지는 큰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계속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큰 움직임 자체보다는 일단은 조정 장세를 좀 보이면서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기술주의 최근 강한 하락세로 인해서 추가적인 미국장 계좌 이후에는 매수세가 나올 수 있으니 일단 전일 저가가 무너지는지 보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예단하기 이르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나온 이후부터 대응 방안을 일단 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만간 부활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저희 이현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를 짚어주셔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올게요.
살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타.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중국 시황 이야기요. 그리고 또 유망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중국 증시 하면 이제 이분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최하영 대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뭐 계속 바쁘죠. 네, 중국도 뭐 바쁘게 돌아가고 요즘에 국제 증시가 네, 맞아요. 네, 속을 좀 많이 썩여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또 이걸 해결할까? 네, 세계 평화 이바지하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게 지내셨다고 하는데 오늘도 또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자, 전일장 우리 중국 증시는 좀 어떻게 끝났는지 마감장부터 들어보고 갈게요. 네, 대표님 도와주세요. 네, 전일 이제 중국 증시는 이제 하락 마감을 좀 했습니다. 1.4% 정도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주초 국면에서는 무역 전쟁이 완화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락이 좀 끝난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주가가 하락세로 바로 반전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무역 전쟁은 무역 전쟁이고 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그 하향 조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 전통적인 어떤 대형주, 그러니까 대형주 시장이 밀리면서 주가가 좀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좀 같이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밀리는 것처럼 중국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미국 쪽에서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뭐 기술주의 어떤 하락, 그런 여파가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시세 짚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 짚어볼 두 가지 이슈를 만나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퇴화되고 있는 농경지의 회복을 위해 중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라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는요.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화학 비료 대신 친환경 농업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두 가지 이슈가 약간 상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뉴스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기사 내용에서 지금 아까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제 농경지에 대한 이제 과도한 그 개발이죠. 이제 중국이 이제 농경지에 대한 어떤 과도한 개발들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농업을 좀 중시했었던 그런 시절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산업사를 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바뀌는 부분이겠지만, 그 이전의 시점에서는 이제 농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비중이 높죠. 그래서 중국도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농경지에 대한 과도한 개발,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당연히 토양이 오염이 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토양이 퇴화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좀 설명을 좀 했었는데, 토양 오염이 되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의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농법이라든지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부분에 적용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인 이슈를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은 공기뿐만 아니라 지금 농업 부분에서 토양 문제까지 빚어지고 있는 거군요. 이렇게 중국의 토양 오염이 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가요? 중국 토양 오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약간 농촌 쪽으로, 도시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농촌 쪽으로 조금만 여행을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뭐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이게 기차 같은 거 타고 가다 보면 정말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 어떤 그 농경지, 그런 거, 뭐 밭,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거든요. 뭐 무슨 밭이 이제 그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의 어떤 대규모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특별하게 그동안 계속 발전만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규제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관심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산에만 집중을 했었고, 또 이런 것들이 중국산 농산물로 해서 많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니까 일단 수익에만 좀 열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염이 점점 심각해졌고, 또 땅이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좀 규모가 좀 커져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니까 이제 국민 건강에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또 요즘에 이제 중국 정부가 많이 신경 쓰는 게 국민 건강 쪽이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요전에 좀 유기농 제품들이 한참 붐이었잖아요.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면은 가장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중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토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어떤 오염도겠죠.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농약 쓰지 않기, 뭐 우렁이라든지 뭐 미꾸라지 이런 거 풀어놓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쓰레기를 버리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염도보다도 이제 뭐 화약 비료라든지 또는 이제 농약의 어떤 그 과다 사용을 통해서 이런 토양에 좀 그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보자, 이런 쪽에 아마 중점적인 부분이 좀 형성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친환경 정책과 관련한 뉴스인데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내용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번 뉴스는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화학 비료, 즉 농약 이런 부분들을 좀 감량을 해서 좀 토지의 오염을 좀 줄이고 이제 효율을 좀 높여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2016년도부터 2017년도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전국 농약의 사용량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중국이 예상했었던 부분들은 이제 3년 정도 이후에, 5년 정도를 생각한 거죠. 16, 17에서 앞으로 향후 3년 정도 후까지 예상을 좀 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다는 부분은 이런 어떤 목표량을 3년 정도 앞당겼다라고 일단 평가를 좀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부 부장이 있습니다. 한창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화학 비료 및 어떤 농약의 어떤 사용 감량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제고해보자, 이런 부분에 가장 이제 중점을 둘 것이다, 이런 얘기로 좀 하면서 유기 비료의 어떤 사용을 확대하고 화학 비료의 사용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좀 개인적으로 저도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좀 기분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서도 좀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인가요? 네, 이제는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 중국인들도 예전에는 그냥 뭐 별다른 어떤 생각 없이 그냥 뭐 음식물을 사서 먹거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도 이제는 뭐 개발도상국의 어떤 부분, 개발을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선진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선진 국가로의 어떤 도약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뭐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는 큽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더라도 일단 먹거리, 국민 건강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는 어떤 사회 풍토가 생겨나게 됐고요.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정부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구간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본다라면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바른 먹거리가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좀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는 하나의 어떤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좀 이러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한 지 좀 꽤 된 거죠? 네, 오래됐습니다. 2008년도부터 이제 실제로 녹색 식품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서 이제 진행을 한 건데, 사실 뭐 그전만 하더라도 중국산 음식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았죠. 이거 중국산이냐, 그럼 안 먹을 거야, 막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정말 뭐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우리가 다 아시는 뭐 가짜 계란 있었죠. 네. 가짜 계란, 그 다음에 호두를 까면 이제 시멘트가 나오는 그런 시멘트 호두가 있었고, 또 쌀 모양을 만든 이제 플라스틱으로 쌀을 만드는 플라스틱 쌀도 있었어요. 별의별 게, 그거 말고도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음식물, 먹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불신이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니까 사실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좀 타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제로 녹색 식품, 우리 중국 농산물은 안전하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펼치게 됐고요. 실제로 2008년도 이후부터 30%, 연간 30%라는 정말 고성장이거든요. 이런 고성장의 어떤 성장률을 이끌어내면서 2014년도에는 이 녹색 식품이라는 이 부분에서 세계 4대 국가로 당당하게 포함이 되는 그런 큰 성장을 좀 이뤄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이나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고요. 자, 오늘도 이러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겠죠. 역시 오늘도 가이드 한 줄평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은요? 네, 시류를 읽어야 성공한다라는 말씀. 시류를 읽어야 성공한다. 저기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시대의 흐름이랑은 좀 다른 한자인 것 같아요. 때 시자가 아니라 이제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흐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손자병법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장이 또는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맞춰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이 중요시하는 시기인데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생산량만 중요시하고 건강에
물질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읽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류를 읽어야 성공한다라는 가이드 한 줄 평을 잘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런 가이드를 맞춰서 오늘도 유망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의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기업은요, 이제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대기업이고요. 우리말로 이제 루시화공이라고 하고요. 중국말도 비슷합니다. 루시화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습니다. 그냥 루시화공, 네. 한국말, 중국말 똑같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코드 번호는 000830번이고요. 네. 이게 98년도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년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이제 화학 쪽이 이제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폴리카보나이트라고 하는 왜 그 생수통 큰 거 있죠? 파란색. 네. 그런 거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 CD판 또는 여행용 캐리어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제 플라스틱, 아크릴 이런 쪽을 제조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폴리카보나이트에 대한 연간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제 중국에서는 약 2천만 ton 정도 이상의 어떤 규모가 소비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업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최근에 또 환경보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런 공급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기업 실적으로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앞서서 이제 비료 이야기 좀 해드렸는데 이 기업도 이제 비료 관련한 기업으로 좀 포함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최대의 비료 생산 기업이고요. 생산하는 비료의 어떤 품질을 보니까 사용량을 줄이면서 효율을 높이는 그 중국 정부의 정책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어떤 제품을 지금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작년도 순이익 성장률이 무려 700% 증가했다고 합니다.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루시아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루시아공의 혹시 이름의 뜻이 루시가 혹시 영어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 네. 시자는 이제 서쪽. 네, 서쪽이라는 이야기고요. 네. 루는 이제 그 루신이라는 그 사람의 그 성인데 뭐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네. 어렵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루시아공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또 기술적인 대응을 하면 좋을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중국장이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상승 출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 정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좀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올 초반부 정도, 작년 그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였거든요. 농업 관련주들이 작년 연말 시점부터 올 초반부까지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초 이제 2월달 들어서면서 좀 하락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이번에 하락이 한 2달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밑으로 내려왔다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지지에 대한 어떤 형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뭐 비료 관련한 부분 또 농사 관련된 부분들에서 기대감이 좀 있고요. 또 이 기업은 화학주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 기대감도 같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보게 되시면 지금 현재 가격이 16.3위안에서 지금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냥 현재가 그 정도 근처, 16.3위안 또는 16위안 정도 근처 붙여가지고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매도 가격대는 현재가 대비해서 뭐 한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4.5, 14위안 정도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요, 이때 주가가 내려간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보통 직전 고점까지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 경향까지 본다라면 22위안, 23위안, 뭐, 요 정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는 일단 단기 상승 포인트로 보시고요. 그 시점 넘어가면서 신고가 나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루시아공에 대해 설명을 잘 들어봤고요. 순이익 성장률이 700%나 된다라는 기업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농업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 때문에 이 비료 쪽은 굉장히 유망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농업국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광활한 그 땅이요. 농사 이 부분을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중국의 농산물 자체가 가격 경쟁이 굉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로 놓고 본다라면 뭐 이런 가격도 싼데 품질도 좋다 그러면 더 많이 팔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이 가만히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음식에 대해서 저도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깨끗한 음식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실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최하영 멘토님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계속 기승을 부리는데 좀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올게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암호화폐 관련된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선주 멘토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저희 월화수목 함께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못 찾아뵀어요. 무슨 일 있으셨던 거 아니죠? 네. 제가 또 암호화폐 전문가로서도 네. 활동하지만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날 좀 일이 있어가지고 했는데요. 앞으로 네. 또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면 계속해서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선물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쉽게도 아닙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싫어서 안 오신 건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앵커님 좋아하죠,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선주 멘토님과 함께 시세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네, 업비트 9시 시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800만 원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860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이다도 173원 정도에서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들도 보합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퀀텀이나 리플, 네오 같은 경우도 크게 변동폭 없이 소폭 상승이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7,000원대에 퀀텀 보이고 있고요. 네오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 1위도 차지했는데 6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순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위 스톰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천억 원 이상의 거래를 보이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이 3위로 내려앉았고 2위가 이오스로 치고 올라왔네요. 자, 1,000억 원대의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4위와 5위는 각각 에이다와 이더리움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거래량 순위를 살펴보니까 지금 스톤 같은 경우에는 좀 연일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세 잘 짚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 짚어볼 두 가지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네, 고추나 위스키, 석유와 같은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한 암호화폐가 이따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에 선주 멘토님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 보험사가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유빗의 해킹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양측의 법정 공방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사건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뉴스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뉴스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고추, 위스키, 그리고 석유 등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암호화폐가 등장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암호화폐 공개 ICO를 통해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접목시키고 이제 투자 자금을 쉽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한 암호화폐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실물자산 서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갖고 갈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암호화폐가 기초 자산도 없고 실물의 그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버블이 많이 껴서 좀 0으로까지 추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이런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실물 자산과 암호화폐가 어떻게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들어야겠죠? 네. 일단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농산물부터 암호화폐 시작이 됐는데요. 자, 멕시코 회사 아마르 히드로포니아가 이제 지난해 9월부터 하바네로 고추를 기반으로 한 아그로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바네로 고추라고 멕시코 지역에서 재배를 하는 건데요. 첫 거래가 500페소, 약 우리 돈으로 345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농산물에 이어서 또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술을 기초자산으로 한 암호화폐도 발행을 했습니다. 이 캐스크 코인이라고 해서요. 술을 보관하는 나무통에서 이름을 유래해서 캐스크 코인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1 캐스크 코인이 아무래도 저장고에 이제 보관 중인 20에서 50년산 되는 스카치 위스키 이거하고 이제 소유권을 맞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이제 전체 코인 판매량 중에서 해당되는 코인 개수만큼 그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스카치 위스키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교환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또 모든 소유권이 공개형 블록체인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천연 자원을 한 코인도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경제권 규제로부터 좀 피하기 위해서 석유를 기반으로 한 페트로 코인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사전 판매가 또 이슈가 돼서 많이 모아졌기 때문에 좀 성공리에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1페트로가 베네수엘라 원유 1배럴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판매 당시에 원유 가격을 반영해서 $60 정도에 이제 판매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이제 페트로가 좀 성공리에 되니까 이제 금을 기반으로 한 것도 좀 발행을 할 거다라고 페트로 골드 발행 계획을 밝혔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걸 가만히 두진 않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페트로 골드를 발행을 할 경우에는 좀 전면 금지, 미국에서 거래를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보류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스크 코인이 지금 술과 관련된 암호화폐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 손주 멘토님 이미 다 구입해 놓으신 거 아니죠? 저 지금 눈이 번쩍해서 한번 구입할까. 왜냐하면 술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손주 멘토님의 비밀까지 알아봤는데 네. 자, 그런데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하게 되면 암호화폐들의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는 건 실물 자산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ICO 이제 버블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버블이 꺼져도 뭔가 가치가 남는다는 거. 그래서 투자자들의 좀 심리적으로 안정된 그 마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산물, 공산품, 천연자원 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격 변동성이 극단적이지 않고 시장 가치에 있어서 최소한의 실질 가치가 남으면서 거래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엿이라도 바꿔 먹어야지 이러잖아요. 진짜 엿으로 바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언더라잉 에셋, 기초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캐스크 코인 최고 재무 책임자도 이제 얘기를 들려서 말을 하면 이제 위스키 사업 같은 술 사업이 좀 위축이 돼 있었는데 뭐 IPO나 아니면은 유상증자보다도 더 쉽게 과정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좀 이런 점에서 자금 유달이 좀 편이하다. 그리고 죽어가는 시장을 살릴 수 있다. 뭐 농산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규모 투자 자금 유치도 좀 쉽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한 암호화폐의 성장 아마 또 변화를 이끌어낼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점이 있는 만큼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손준 멘토님께서 좀 보고 계시는 뭐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단점은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참 많죠. 그런데 이제 저는 장점에 치우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단점이라면 실물 자산이라고 해도 이제 이게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연동이 되고 국가가 보장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정부가 뭐 페트로 같은 경우는 국가가 발행을 해서 어느 정도의 또 규제안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위스키라든지 아니면은 농산물 이런 것들은 한 일개 회사나 이런 쪽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 암호화폐도 떨어지고
기초 자산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또 큰 폭의 하락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제안이 확실히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 한 약간의 위험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면에 잘 짚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런 코인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매매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되는데요. 우리 선주 멘토님께서 또 가이드 한 줄평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은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블루오션을 찾아라입니다. 블루오션을 찾아라. 예전에 창업이 한참 붐일 때 이 얘기 네.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도 워낙 이슈가 됐다가 이제 좀 약간 완화되는 그런 네, 분위기인 것 약간,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블루오션의 그 곳은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다른 이슈들 보면요. 뭐 마일리지 적립을 암호화폐와 연계해서 죽어가는 마일리지를 살려내보자 이런 움직임도 있고요. 또 스타들을 활용한 스타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에서도 콘서트 개최 등 활발하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들을 이용해서 투기 광풍에만 치우쳐서 보기보다는 이렇게 좀 넓은 시야를 가진다면은 좀 새로운 또 산업으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래서 블루오션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선주 멘토님의 가이드를 잘 들어봤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역시 우리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도 역시 간략하게 강의를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네오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전망부터 말씀을 드리려면요. 일단 중국이 이제 뭐 거래소 규제도 그렇고 ICO 뭐 이런 것들 다 심하게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의 일부이고 또 암호화폐 전 세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고집만 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 주장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반 이상은 살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 자국 내에 좀 기술로 만들어진 중국판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네오도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또 중국 정부와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좀 규제가 풀린다면은 네오가 좀 시세적인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하겠죠. 일단 제가 네오 X 같은 경우는 이제 X 크로스 체인에 대한 상호 운영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체인에서 실행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서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뭐 네오 X라든지 아니면 또 양자 컴퓨터 해킹에 대비해서 이제 네오 QS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격자 구조의 암호 구조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에 대응할 수 있다. 그 뭐 퀀텀 세이프라는 QS의 약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바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좀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사용자들이 좀 용이하게 쓸 수 있어서 이게 해킹에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어쨌거나 대비를 해서 네오 QS라는 해킹 대비도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것 같고요. 또 네오가 네오 코인 그리고 네오가스 코인 이렇게 두 가지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각자 이렇게 또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뭐 북키퍼들에게 네오가스를 주면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이렇게 운영하는 좀 유연한 운영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안정화된다면은 유리하게 기술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오 중국에서의 좀 규제가 좀 완화된다면은 좀 주목을 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오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어봤는데요. 우리 선주 멘토님은 굉장히 모르는 게 진짜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살짝 좀 네, 알겠습니다. 연결해 주신다면. 사실 되게 코인들 지금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는 이유는 이 코인에 주목해서 뭐 투자를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본인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오르니까 투자하자 이런 마인드로는 우리 주식을 그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도 역시 각각 그 코인마다의 미래 가치성을 보고 정확한 분석 그리고 자기의 식견이 들어가서 투자를 한다면 시세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좀 장기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코인 리뷰를 하고 있고요. 자, 저번 주는 에이다였고 이번 주는 네오, 세 번째는 또 라이트 코인을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뭐 질문 참여도 있으니까 이런 거 어떤 코인 좀 빨리 듣고 싶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할 테니까요. 적극적인 또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선주 멘토님의 강의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네, 코인 이제 이슈앤 가이드 지금 화면으로 먼저 정리하고 마무리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타, 자,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많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 접속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이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어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반도 열심히 잘 지내시고요.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